머리 위로는 저 빨간색 저까지 다 보이거든요. 잠시 주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5시부터는 여사님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기 안쪽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토크 콘서트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여기 메인 홀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리가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자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하셔서 저희 콘서트를 보실 수 있게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앞쪽을 향해서 좀 있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조금 앞쪽을 하면서 여기 앉으실 거예요.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쪽에 있는 카카오톡 질문 링크방에 여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한 내용은 즉각적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질문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궁금하신 거를 여쭤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여기 이 4개가 뒤로 밀리거든요. 여기 밀리고 여기 앞에 그냥 이쪽에 그냥 가는 거 혹시 양옆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실까요? 아니면은 의자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5시부터는 시작을 할 텐데 그냥 저희가 따로 격식이 있거나 준비 시작 이런 걸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오가코 이전에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모여서 각자 코딩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오늘 그러면 모두 거의 대부분 처음이신가요? 처음이 아니신 분? 용기 있게 손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이 아니신 거예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서울에서요? 그러면 다른 뭐 부산이나 광주 이런 쪽도 아니고 서울에서 해보신 거예요? 혹시 또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해보셨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동아리에서. 대구 동아리요? 아, 그러면은 그 동아리 원들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또 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오늘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게 그 이런 약간 좀 섞여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얘기는 어떻게 좀 잘 나누셨을까요? 이게 원래 오가 보면 그런 게 묘미라서 본인이 뭐 개발하고 있는 분야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개발하세요? 이런 것도 질문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혹시 용기 있게 뭐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좀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저희도 사람도 많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 많을 텐데 왜 대구에서 이런 게 잘 안 될까 하다가 저희가 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앞으로도 자주 열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뭐 상관없이 비전공자도 괜찮아요. 와서 그냥 여쭤볼 수 있는 자리니까 오셔가지고 좀 같이 떠들고 코딩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옆 사람은 어떤 스택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공유도 좀 하고 저희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만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연사님 두 분을 모시고 좀 토크 콘서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직군에 해당하는 토크 콘서트가 사실 많지는 못해요 대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자주자주 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한번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앞에 보이는 질문 링크방을 이용하셔가지고 열심히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한번 최대한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두 연사님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고현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논란의 그 커뮤니티 코딩이란 뭐합니다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창업을 해서 엡실론 델타라는 회사를 지금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윤성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지를 뽑아오긴 했지만 최대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제가 여쭤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저희가 이렇게 좀 사실 멀리 계시잖아요. 서울에 계시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여기까지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하나씩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긴장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학생분들인지 현업에 계신 분들인지를 알면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풀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현업에 계신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정도 계시네요. 아니면 저는 학생이다. 대부분 학생이시네요. 그러면은 혹시 다른 분야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되게 신기해서. 네. 자, 사진 촬영 기간입니다.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실 때 뭐를 프로그램 해보셨나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을까요? 예전에 중학교 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베이직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베이직을 배울 때 이렇게 별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하는 네, 그게 제가 아마 처음 짜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별 많이 찍었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또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학생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 눈을 떠서 제가 했던 거는 사실 뭐 벨짓기 이런 거는 과제 같은 걸로 많이 했었고 그 미로 찾기 뭐 게임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거는. 미로찾기. 네. 혹시 그러면 그 처음에 개발하실 때는 버그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첫 버그를 보셨을 때. 제가 그 헬로월드 수준으로 짰던 거는 버그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버그라고 하긴 좀 그렇고 되게 처음에 되게 이게 왜 이러지라고 했던 게 그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에 이제 C 배우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C를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예를 들면 헬로 월드다라고 하면 그냥 컴파일을 하면 그냥 그 검은 그 프롬프트가 하나 딱 열어졌다가 바로 닫혀요.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은 그 열린 상태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문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Shift F5를 눌러야 되는데 난 그냥 F5만 눌렀다. 그래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자꾸 죽더라고요, 화면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도 버그를 아마 다들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버그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지금 혹시 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뭐 소속되어 있는 곳이나 그런 것을 한번 좀 깊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은 그 TFX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를 좀 더 데브옵스 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프론트엔드 쪽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잡들이 따로 실행되면 그 잡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잡이 연결되고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쪽에 제가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게 훌륭하신 분 옆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2개를 이제 후루룩 말아먹고요. 지금은 AI 브랜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이제 슬로건이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이제 창조의 욕망이 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욕망이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초등학교 1기 그 그림 읽기 수준으로 이제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같이 도와줘서 인간의 어떤 창조의 욕망을 다시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창조 욕망을 다시 불태우자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개발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POC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제가 이때까지 실패를 했던 거를 복귀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품부터 먼저 만들고 마케팅을 하면은 망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먼저 지금은 이제 사람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은 사실 모으고 있는 단계이고 모으면서 뭐 기술 POC 정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를 하시면서 혼자 그러면 내부에서 작업을 하시나요? 저희 팀이 그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팀 규모는 한 15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프론트엔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제 다시 코로나가 조금 해제가 됐는데 재택으로 하셨나요? 직접 대면을 보고 보시면서 하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회사가 그 다음 단계로 코로나로 완전히 이제 재택 위주로 하던 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팀 내에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이나 뭐 좀 공유를 저희한테 팁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뭐 줌이나 이런 비대면 플랫폼을 쓸 텐데 사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아니면 회의에 어떤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른 회사하고 구글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전 회사들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는 뭔가 그 팀으로 일할 때 여러 명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조금 다른 회사보다 확실히 좋아서 거의 단독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이 끝나야 내가 하고 이런 일들이 저희 팀에서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일을 하고 보통 그 스크럼 같은 거 많이 해서 이제 업무 진척도 파악하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구글은 스크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거지 중간에 누가 검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가 기간에 이 사람이 제대로 했나를 동료들이 평가할 뿐이지 중간에 이 사람 뭔가 일하는 걸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아서 잘하고 있고 뭔가 이제 그 새로운 스펙을 정의하거나 요구사항을 파악할 때 좀 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만 저희가 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일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독립과제를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제가 이제 보통은 옆 사람 또는 옆에 있는 분들이 체크도 해야 되고 결국에 그 단독 과제들이 여러 개 진행이 되면 그거를 한 분 정도는 좀 이렇게 합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근데 그 저희는 모든 개발에서 테스트가 가장 이제 약간 우선시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거에 대한 유닛 테스트는 물론이고 전체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까지를 다 해야만 코드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리뷰라는 게 거의 의무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 코드는 다른 동료들이 다 같이 리뷰를 해줘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문법적이나 그런 내부 코딩 룰 같은 것도 완벽해야만 코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는 테스트를 저희가 충분히 추가하고 그리고 동료들이 리뷰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 걸러내고 코드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언제든지 서비스돼도 문제없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코드 리뷰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지금 1인 회사예요. 그래서 제 코드를 제가 리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이제 테스트 코드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이잖아요. 회의를 할 때 사실은 회의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할 때 사실 혼자는 뭔가 체계도 잡히고 뭔가 이제 풀어질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영상을 켜놓고 녹화를 켜놓고 혼자서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회의를 하고 이제 혼자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그런 형식의 작업을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때 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1인 회사라고 하면 그냥 혼자서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1인 회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게 뭐 다른 회사에서 얘기했던 건데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하면은 이게 그리고 혼자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방지하려고 그거를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죠. 이게 혼자서 하시는 분 이제 프로젝트의 장단점도 있는 것 같고 다 같이 하는 것도 사실 구글에서 얘기하시는 방식을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뭐 도입을 해볼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것도 저희가 좀 개발을 하면서 이게 비단 개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체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순서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렇게 프로젝트 하시면서 아까 이제 혼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결국에는 혼자서 자기 단독 과제를 진행하시고 이제 성민 같은 경우에서도 혼자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서울에 대구에서 살다가 바로 여기 칠성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다가 LG전자로 이사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구글로 옮긴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갈 때부터 수원에 자리 잡고 수원에 살기 때문에 출근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반 출근하고 회사에 보통 그 미국 분들하고 미국 팀하고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8시 반 회의 들어가서 1시간 반이나 뭐 1시간 이렇게 회의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시간 내서 회사에 커피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그 반자동 커피 머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라떼 만들어 먹고 이제 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그 아침에 회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에는 거의 개인 개발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팀원하고 그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회의들 들어가는 게 제일 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개발 툴만 보고 실행시켜보고 디버깅하고 고치고 하는 게 거의 하루 종일 일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 개발의 30%는 다른 사람 코드를 리뷰해주는 일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하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금이 점점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속세와 타협을 해가지고 투트랙으로 저는 이제 외주 작업도 하고 제 이제 개인 브랜드 관련 작업도 하는데 외주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한 10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외주 관련 이제 일단은 이제 하루 일정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외주 작업을 먼저 좀 하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뭐 컨텐츠 같은 거 발행을 제가 이제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관련 이제 회사 관련 컨텐츠도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브랜드 관련 이제 전략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브랜드 관련 이제 제품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모델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편이고요. 약간 주경내동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혼자 많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스트레스라는 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큰 스트레스는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딱히 없는데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제 창업을 해보면 이제 그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가장 많이 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어요. 그런 거를 조금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일단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한 3시간, 4시간 걸으면은 뭐 생각도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영영님 혹시 스트레스? 네, 저도 걷는 거 좋아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는 회사 일과 개인 생활이 계속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가면 회사 일 생각하지 않는 걸 이제 조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저는 정석 문제를 풉니다. 수학의 수학의 정석을 풉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 졸업하고 동천동에 있는 회사 쪽으로 다녔었는데 그때 출근할 때 어떤 대학 교수님이 아침 라디오에 소개가 됐어요. 그 은퇴하신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아침에 그분은 수학과 교수님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전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를 못 풀더라도 고등학교 때 배운 정석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석을 지금 벌써 이제 몇 박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정석 풀면 이제 좀 주변 생각을 잊어버리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콘서트 중에 제일 수업님이 많았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정석 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분 모두 이제 회사를 창업하신 계기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LG나 뭐 동천동에 계신 회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글에 계시다가 구글에 입사하신 계기나 뭐 입사했을 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LG전자 들어갔을 때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 저희가 3만 명이었나요? 하여튼 그 1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10명 뽑았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그 같이 뽑힌 동료들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렇게 탐방시켜주는 거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내가 경쟁력이 있구나, 내가 LG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구글에 한번 지원해봤는데 바로 방탄했죠. 처음에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LG가 미국에 있는 제품을 하나 인수해서 웹OS라는 걸 인수해서 웹OS 쪽에 이제 기술 협력하러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근처에 구글 본사가 있으니까 구글 본사로 올라가서 구글에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보안 직원이 와서 직원만 타는 거라고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이런 인터뷰 과정이 좀 특이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게 미국 회사의 일반적인 면접이에요. 한국 회사들은 지금 뽑는 직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면접을 봐요. 근데 구글은 그런 구체적인 기술은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로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그 코드잼이나 해커컵 같은데 나오는 그런 문제들,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한 5번, 6번 잘 풀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면접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코딩 실력과 그 코딩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하는가만이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학력이고 뭐 한국에서 있는 지방대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코딩만 잘하고 그걸 잘 설명하고 하면 되는데 그 인터뷰가 반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가 코딩을 잘 하고 풀고 그걸 잘 설명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수학의 정석에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뷰 할 때는 사실 도움되지 몰랐는데 지금 인터뷰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보시는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함수 하나가 내부의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인데 이걸 n번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로그 n 전체 n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핏 그걸 그냥 쓰다 보면 관로를 안 하고 n을 쓰면 마치 로그 n의 n승처럼 보여서 이게 로그니까 n이 앞으로 가서 n 로그 n처럼 그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 함수가 마치 그 정렬 수준의 최적화된 어떤 시간 복잡도처럼 보이는 그런 실수를 하면
정석을 안 하고 그걸 계속 보는 순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네. 힘이 길러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문으로 뭔가 조건을 검사를 하는데 그분이 짜신 거는 P5와 Q를 짜셨는데 사실은 그걸 전체를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not을 붙여서 P5와 Q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그 전체를 부정하면 not P and not로 바뀌잖아요. 그 입문의 그 코딩을 못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되게 재밌네요. 구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한국의 정석 문제라는 게 혹시 또 창업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이나 사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외주 프로젝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퇴사를 한 건 사실 창업 때문에 퇴사를 한 건 아니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일단은 회사에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한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정밀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있으니까 기적같이 카카오 모빌리티랑 합병을 해가지고 아 나도 명함에 카카오를 박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창업하실 때 뭐 사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이템이다 아니면은 뭐 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고 사실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사람을 모으든 돈을 모으든 일단은 신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신용이라는 게 뭐 금융 신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내가 이때까지 계속 쌓아왔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신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이템은 안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 사람을 모으면 뭐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과정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거의 찐팬들을 모으고 하면은 그 찐팬들이 모인 사람들은 연필을 팔아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중간나가 이제 모베라우스라는 이제 회사인데 거기는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면서 유튜브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잘 돼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제 벤치마킹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튜브를 털어놓고 회의도 하시고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유튜브를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날 것에 편집도 안 한 날 것에 아주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느낌의 인간극장 좋아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창업을 아무리 하지만 창업을 혼자 하시다가 업무량이 좀 과하게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단독으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무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거나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팁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승진이나 성과에 욕심이 있으면 그걸 다 자기가 맡아서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이제 일이 많이 걸리면 그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넘겨주죠.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이 나한테 쌓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아나운서 매니지먼트를 먼저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혹시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 개발자가 되게 뭐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기술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또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러겠지만 내가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약간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날 코딩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날 코딩이라고 하는 게 개발자인데 엔지니어가 어디 프레임워크를 쓰냐 바닥부터 짜올리는 그 맛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바닥부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머신러닝을 이제 연구실에 가서 이제 원래는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려고 했다가 교수님이 머신러닝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텐서플로우랑 이런 게 나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싫다 해가지고 고를 가지고 혼자서 이제 바닥부터 이제 머신러닝 코드를 짰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텐서플로우 제가 파이썬보다 텐서플로우를 더 먼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순서가 이상하죠. 텐서플로우를 했는데 그 쓰고 나서 바로 느낀 생각이 이 좋은 걸 지들만 쓰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상한 곤조 그걸 좀 버리고 기술에 치중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에 집중을 하면은 일의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하고 코드를 짜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코드 양이 적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되고 왜냐면 빨리 해야지 시장에 빨리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순서가 예를 들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외주도 똑같아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할 때 노코드 툴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없이 할 수 있냐.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템플릿이나 프레임워크를 찾기 시작하고 라이브러리 이런 기능을 한 라이브러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쓰는 거고 없으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바퀴는 그대로 만들어진 걸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아마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는 아마 하고 싶어서 하는 프로젝트일 확률이 높으실 것 같은데 영현님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회사가 일을 주는 입장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마이크 하단에 잡으면 조금 울리나? 지금 그 구글에서는 제가 그나마 이제 좀 계속 도전적인 일을 하니까 만족감이 있는데 이 질문은 그 이전 회사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직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좀 잘 안 맞게 그래서 면접 볼 때마다 이제 충성도 없는 사람으로 이게 이직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 회사 일이 뭔가 안 맞다 이런 게 저는 그 회사가 똑같은 처음에 가면 새로운 일이니까 일이 어렵고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은 과제가 연속되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불만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더 배울 게 없고 도전적이지 않은 과제가 반복되면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고 딴 회사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하실 수 있는 거, 하고 싶으신 도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원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나는 이런 종류의 일만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술만 쓰고 싶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이 회사 이 조직에 중요하고 필요한 거를 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 포지션 자체가 좀 되게 애매했던 부분이 많았고 첫 번째 회사는 블록체인 회사인데 블록체인 회사에서 옆에 사이드로 하는 AI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블록체인 회사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거는 옆에 있는 R&D 부서 AI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해체돼서 퇴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팀에서는 이제 정밀지도 만드는 회사인데 정밀지도에서 곁다리로 AI를 거기 하는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AI를 하는 거여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심지어는 제가 AI 기술 자체를 못 만지고 거기서 거의 관리 일을 해서 아이디 그러니까 코드 출보가 파워포인트를 더 많이 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야 내가 대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회사에서도 사실 이전에 있던 회사들도 포함한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나오신 것도 고려를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맞춰줄 수 있으면 저는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직이니까. 그래도 조직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사가 한국에서도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실 때 사실 저희는 개발자들은 이직이 되게 많잖아요. 많다고 알려져 있는 직군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본인이 처음부터 어떤 커리어 목표를 정하고 가셨는지 그리고 정하셨다면은 좀 정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시고 뭐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처음에 시작하면서 방향성이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의 일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술 위주로 계속 그 이제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사장된 플래시라는 게 그 기술 쪽에는 한국에서 제가 거의 제일 잘하는 그룹에 들 정도다라고 스스로 믿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아랫단의 엔진 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오픈GL ES라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오픈GL ES 엔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기술들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프론트엔드와 관련된 모든 그 기반 기술들을 제가 다 배우는 방향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엔진 조금씩 회사를 옮기실 때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지는 미리 이미 일을 하시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근데 네, 회사가 먼저고 이직이 나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이 결정되고 퇴사하진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퇴사를 먼저 해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검색 이제 알아보시고 그 저런 쪽이 좀 더 재밌겠고 이제 돌아보니 이제 대부분 프론트엔드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커리어 목표가 사실은 계속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IT 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원래 이제 대학 그 입시할 때 원래는 이제 물리학과를 하려고 했거든요. 나는 이제 과학을 하고 싶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조리과를 갔었어요. 조리를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물리를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다 떨어졌죠. 그리고 다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창업을 해야겠다. 근데 창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과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컴공이구나. 그래서 그때 잘 선택했죠. 컴공 가서 그때도 이게 내 길 아니구나 하다가 이제 학부 연구생 신분을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연구를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양자 컴퓨팅 쪽이었어요. 여기는 무조건 미래의 가치가 있다 해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뭐 보안랩실이었어요. 보안랩실이었는데 뭐 교수님 제가 RSA 알고리즘을 뚫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개소리를 하면서 뭐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성과가 안 나니까 교수님이 그거 치워버리고 저기 우리 석사 머신러닝 하는 거라 도와라 해가지고 도우는데 그 석사가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1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1도 몰라서 제가 거의 주도를 뒤집혀서 분만이 전도가 돼서 제가 주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딥러닝을 공부하고 3개월 만에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는 막 이상한 거 쓰고 있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AI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AI 쪽으로 이제 가는데 처음에서는 사실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개발자 사회에서는 낙하산도 되게 중요해요. 낙하산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낙하산인데 추천 방식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회사를. 그래서 추천받아서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도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 보니까 가다 보니까 내가 AI 쪽으로 해야겠다
첫 번째 회사 나오고 나서는 이제 MLOps에 꽂혀가지고 MLOps를 해야겠다. 왜냐면 연구 쪽은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너무 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MLOps를 해야겠다 해서 MLOps 공부하고 두 번째 회사에서 MLOps를 좀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내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르신 지금 두 분이 오시기도 했고 경험도 다르고 사실 여기는 모든 다른 사람도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질문 좀 몇 개 받아서 질문을 좀 들으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평일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말에 자기 개발을 하기 쉽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 주실 수 있는 답변해 주시나요?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발자로서 한 번 뭔가를 시작하면 약간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면 계속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석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 문제를 지금은 조금 줄였는데 이전에는 하루에 3-4개씩 꼭 풀었어요. 그래서 코드포스나 밀코드 같은 데 들어가서 문제를 그냥 줄기차게 푸는 거죠. 요즘도 한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는 계속 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주로 이제 영어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영어가 또 부족해서 주중에도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저는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익숙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그냥 뭔가 시작해야 돼요. 네. 일단 시작 한번 해보고 한번 그게 그 다음에는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딱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고민을 별로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말에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뭐 일종의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같은 거는 사실 아까 모가코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게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말에 나 여기 카페 있는데 여기서 뭐 오실 분 하면 가고 모가코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구에서도 좀 그런 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모두의 연구소 혹시 아시나요? 모두의 연구소에 플립스쿨이라고 이제 플립 러닝으로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과정을 제가 개설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더 하는 것보다 주말에는 쉬는 것도 좋고 근데 한다면은 일단 두 분 다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혼자 안 되면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약간의 푸시를 느끼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제 생각도 참 주말에 뭔가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계속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는 이런 자리가 많아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본업과 사이드 프로젝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은 좀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늘 제가 이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 말고
저희 회사를 생각하면 저희 회사는 그 20% 프로젝트라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본업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과제, 다른 과제를 한 20% 정도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가 적당량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열심히 하는 수준이 20%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 회사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사이드잖아요. 본업에 지장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본업인 거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사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 사이드 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하고 사이드하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으면은 제일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학교에서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사실. 없다기보다는 뭔가 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뭔가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뭐 만들어 보지라는 고민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하고 싶은 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억지로 시작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찾는 거는 제가 살아온 방식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특정 기술을 익히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특정 기술로 만들어진 뭔가를 내가 만들어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드 프로젝트가 사이드 프로젝트 이걸로 막 유저를 이만큼 모아서 참여를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트렐로를 되게 잘 쓰고 있다 그러면 나도 트렐로 같은 걸 만들어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봐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은 생각만 하다 시작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서비스 하나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일종의 예를 들면 웹페이지 구글이 있다 그러면 나도 검색 엔진이나 만들고 뭐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까이서 찾아보고 그냥 제일 재밌는 건 좀 이상한 거 어쨌든 그 하고 싶은 걸 좀 빨리 찾아서 선택해서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또 구글은 꿈의 회사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혹시 구글은 정말 꿈의 회사가 맞나요? 근데 미리 받은 질문지 중에서 이제 회사의 복지가 네. 최고의 복지가 뭔가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구글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최고로 좋은 점은 주변 동료들이 저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옆에 동료들을 챙겨준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도와줘야 되고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동료들이 다 똑똑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짐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구글이 주는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내가 배울 게 많고 제가 빨리 그 사람들만큼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개발자로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구글에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그러니까 구글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랑 모여 있으면은 그런 좀 덜 중요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좀 있나 싶어서. 네, 이전 회사는 제가 다녔던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과제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이어가는 다음 과제가 회사의 자원을 많이 빨아들여서 중요한 과제들이 못 쫓아가서 회사가 안 좋게 되는 상황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런 상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한 6개월인가 일정 기간만 이제 이 조직에서 일하면 자유롭게 조직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과제로 똑똑한 개발자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경쟁력 없고 재미없는 과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과제로 참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개발자고 회사 안에서도 인정받는 개발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못한 과제에 남아서 그 못한 과제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뭔가 약간 경쟁 같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도 도태가 되고 개발자도 좀 더 나은 과제나 아니면 이렇게 과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분류가 되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구글 같은 회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개발자한테 좋은 기회라는 직장이 다들 다니진 못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안 좋았던 누굴 도와줘야 되는 회사, 그러니까 동료를 좀 도와주거나 그런 게 있을 때 그 도와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동료를 일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다들 그런 이제 훌륭한 동료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을 얻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아니더라도 그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소규모 팀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누구나 시간 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사내 강사로 새로운 기술들 전파하는 역할들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료들을 계속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동료들을 좀 더 이제 자극을 많이 주고 이제 새로운 쪽으로 많이 이끌고 그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페어 프로그래밍인 거죠. 네, 페어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옆에서 이제 같이 문제점들을 같이 잡아주고 조금씩 향상되도록 뭔가 조금씩 이제 그 더 어려운 일들을 점진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제 조금 도와주면서 할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까 전에 그 석사분 도와주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근데 거기는 약간 빌런에 가까워서 그분이 이제 그 홍보분이었어요. 홍보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홍보에 지역 감정이 생길 뻔했는데 그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얘기를 해도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척을 하십니다. 자기가 분류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좀 도와주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회사에 와서는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사실 그냥 난 월급만 받아가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숨겨진 욕구를 사실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일을 잘 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원래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인지를 좀 제대로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인지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뭐 설명이 좀 안 되고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뭐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했다고 그거 우리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인지를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조직에서 사실 그 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공감되고 인지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뭐 스프린트라든지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스크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양한 어떤 협업 도구들 일종의 툴이나 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회사가 삼성전자 협력사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계속 삼성전자 협력사로는 성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회사가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그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서 회사 전체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약간 개발하고 어차피 개발 회사니까 그래서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면서 전 직원이 한 달간 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리빌딩 작업에 다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체 우리가 회사 나가야 될 방향이 이거고 그래서 회사는 이런 제품들하고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그러면 돈을 벌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직원들이 성장해야 돼. 그러면서 직원이 그 성장하면서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게 당연히 회사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을 경영진하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뭐 KPI라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영을 회사 경영 전체를 한번 그 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내 한 개의 목표가 아니고 이 회사의 목표를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스타트업들 만나고 소규모 회사들만 다녀서 저는 이제 실패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은 제가 시도는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리더로 있을 때는 뭐 OKR도 해보고 뭐 kanban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어떻게 안 되냐면 어느 순간 이 보드와 이 팀원들이 하는 일이 막 따로 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보드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이 보드를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일을 끼워넣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을 많이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도 원래 저희가 지금은 했는데 3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이 예를 들면 어떤 문화냐면은 뭐 내가 내 과정을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미스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게 생겨야 그 툴이 효력이 발휘하는 거지. 그냥 뭐 야 이거 왜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툴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진짜 보고용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 그래서 막 데브옵스에서도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화, 데브옵스 문화가 그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툴이나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진짜 작은 사실 대학교에서도 요즘에 대학생들이 저랑도 다르게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뭐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많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전공자들은 CS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CS가 이제 개발에 CS 지식이 많이 필요할지 CS 지식을 알고 있으면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질문도 있거든요. 저는 그 영남대학교 공업화학과 출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전공자죠.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더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현업을 하는데 CS 지식이 필요하냐? 네, 굳이 학교를 다시 가서 배워야 될 만큼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당연히 그래서 굳이 학교를 가서 그 학위를 다시 뭐 컴퓨터공학과라고 꼭 받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할 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회사들도 점점 코딩 인터뷰를 보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 회사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다 코딩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기회를 넓히려면 당연히 코딩 인터뷰를 봐야 되고 코딩 인터뷰가 다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나 이런 CS 관련된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니까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선배분들 계신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최근에 느끼는 게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습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력이 뭐냐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맞닥뜨려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웹프론트로 갔는데 지금은 리액트가 막 뜨고 하는데 이 리액트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잘하던 기술이 언제 사라질지 플래시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때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그거를 빠르게 배워서 빠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학습력의 바탕이 되는 게 저는 CS 지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코드가 어떻게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CS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코드가 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생겼어요. 에러가 생기거나 버그가 생겼는데 에러나 버그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하는 일이 사실은 코드 짜는 것보다 에러나 버그 해결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비전공자인데 CS 지식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당하게 이제 모시겠습니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좀 얼추 한 것 같고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동을 하자면 혹시 성민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호감이다 관련해서 아니면 또는 하고 싶으신 얘기나 홍보하시고 싶으신 것도 괜찮고. 네. 그 코딩이란 무함이다만은 사실은 만든 계기는 그냥 재미로 만든 겁니다. 재미로 만든 건데 그때 생활 코딩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제가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맞추고 싶은데 컴퓨터 견적 좀 내주세요.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생활 코딩에서 그게 가장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슈가 있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담론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들이 그리고 개발자들도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 모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든 게 코딩이라는 무함이다 말이고 그리고 사용 코딩에 약간 처음에 기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회원수가 4만 명이 돼서 굉장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커뮤니티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딱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일단은 커뮤니티의 색이 굉장히 진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구 개발자 커뮤니티 이러면 대구 개발자 이러면 색이 어쩌면은 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개발자인데 예를 들면 AI 만든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색이 진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기존 커뮤니티에서 일부를 떼우는 방식으로 가면은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만들면은 조금이다. 그러니까 3명만 모여도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분은 그거 있어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라면 그 언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이제 커뮤니티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커뮤니티를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은 개발자분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알면서 저처럼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 혹시 가입 안 되셨으면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페이스북 많나요? 이제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주로 하죠. 서울에서 주로 하는데 조만간 운영진들하고 얘기해서 대구에서 할 수 있으면 대구에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혹시 인간극장 같은 걸 좋아하시면은 제가 이제 아주 날 것에 편집이 안 되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제 회사에서 쓰는 영어 이름이 제프였어요. 그래서 제프는 창업이 처음이라는 거를 유튜브에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혹시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면은 창업에 관심 있고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면은 보시면은 아주 짠해서 눈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적은 거요. 아, 네네네. 네, 날 것입니다.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재밌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구독도 하고 페이스북 가입도 해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혹시 자료랑 그런 거 주셨던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띄워서. 네, 그래주십니다. 제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사는 비전공자고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가 13번째 회사예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리고 이제 창업도 2번 실패했었고 그리고 작은 회사도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시간 강사로 뭐 대구에서 계속 이제 활동하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화려한 경력이 아닙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고 정말 이제 힘들게 바닥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면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접도 하고 인턴하고 같이 일도 하고 하는데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이나 라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쪽 대구 경북 쪽의 지원자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됐을 때 제가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해서 기회는 정말 이제 저도 구글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운인 거죠. 이게 실력이 아니라 운이에요. 운인데 지원했기 때문에 운이 맞았을 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턴 프로그램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인턴이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이 있고 스텝 인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 인턴은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더 일을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스윗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과정은 앞서도 이제 구글 개발자를 뽑을 때도 코딩 인터뷰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턴 뽑을 때도 코딩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딩 인터뷰는 한번 보여주실까? 네. 먼저 이제 지원 방법은 이렇게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인턴을 뽑는다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서울을 선택하시면 이제 인턴 뽑는 시기가 여름방학 한 2개월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방학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2개월 전쯤부터 지원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출할 서류는 영문 이력서인데요. 이력서는 한 장이나 2장 정도면 됩니다. 뭐 복잡하고 화려한 거 적을 필요도 없고 이전에 했던 과제, 내 전공과 관련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뭐 이전에 인턴 경력 있으면 인턴 경력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코딩 인터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사이트 인터뷰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2번의 코딩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는 좀 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중간 정도 저희가 코드포스 같은 걸 기준으로 본다면 한 2번째나 3번째 단계 문제 아니면 리코드의 중간 단계 정도 문제 그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푸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다 질문을 영어로 받고 내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영어로 설명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 작성해서 이렇게 컴파일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한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쓴 코드를 보면서 디버깅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가상적인 테스트 예제 같은 인풋을 넣고 이 인풋이 이 코드를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스스로 이제 디버깅을 자기가 말로 이렇게 컴파일 다 해서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게 다 영어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익숙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코드 문제 사이트 같은 거, 온라인 코딩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또 게다가 오늘이 마침 그 페이스북 해커컵 예선하는 날이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해커컵 신청해서 오늘 한번 예선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거 계속 이제 하시고 또 영어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나왔던 뭐 맨홀 뚜껑이 왜 둔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리코드에서 보는 중간 단계 정도의 그런 수수께끼 전혀 포함 안 돼 있고 정말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 코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철수와 영희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 코드는 배열 뭐 받아서 뭐 해라 딱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명확한 문제를 냅니다. 전혀 수수께끼 같은 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2번 그 코딩 인터뷰 2번 보고요. 네, 그 중에 다 한 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다 이제 영어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네, 채용 직무 관련된 정보는 이제 저희 그 구글 코리아나 그 구글 인턴 뽑는 게 서울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오피스도 다 인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더라도 그 숙소비 같은 게 별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숙소를 그 뭐 원룸 같은 거 잡아서 이제 인턴 기간 동안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금액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지역 같은 거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글이 하는 전체적인 과제들의 대부분 다 인턴을 뽑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든지 다 자기가 지원해서 인턴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할 때는 아마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서울에 있는 과제들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드로이드 관련된 과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관련된 과제가 있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관련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오피스에 있는 과제 내가 뭐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 가서 이제 인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관련된 나라로 인턴을 지원하시면 프로세스 밟아서 면접 통과하시면 이제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할 이런 거에 용기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모두들 도전하신 분들은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구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잘 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 실력으로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나를 믿고 그냥 지원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챙겨주셨다가 너무 겁먹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그 코딩이랑 보관합니다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 두 분께서 되게 많은 말씀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큰 박수로 이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좀 쉬어주시면 그리고 저희 오늘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신 단톡방에 아마 지금 닉네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혜원님 그리고 매트님 그리고 철이님이랑 김원동님 이다원님 루나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혹시 이제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 건데 20분 정도 그 4시 20분까지 쉬는 시간 좀 가질 건데요. 그 쉬는 시간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구글 준비한 구글 굿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16시 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됐지? 나간다. 붙여먹을 수 있어. 괜찮아요.